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삼양식품이 오늘 단번에 120만 원대까지 오르며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삼양식품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5,290억 원, 영업이익은 67% 급증한 1,340억 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30% 가까이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에 증권가는 일제히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알래스카 주정부가 내달 LNG 개발 사업 회의에 한국 정부를 초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LNG 등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회의를 앞두고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모멘텀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신 에너지 기술과 함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장중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순위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주가 역시 30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공모가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등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전방 고객사의 수요 가시성이 부족한 상황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미국 공화당은 IRA에 기반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들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가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출 물가는 환율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월 수출입 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는 140.3위로 전월 대비 1.9% 떨어졌고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2.3%로 6개월 만에 내렸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성공백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계속해서 거래를 이어가는데요. 현재 0.11%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현재 1.09% 내리면서 더 큰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섹터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서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큰 관심을 보였다라는 내용이 보도됐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방산 쪽으로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이 뒤로 밀렸다는 소식과 함께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죠. 오늘도 내 종목은 왜 안 갈까, 또 타이밍은 언제쯤일까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님의 전략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방송 말미에는 저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까지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를 도와주실 전문가님을 모셔봐야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한 주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 시장이 참 주춤하잖아요. 예,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형적인 금요일 장세 때문에 좀 네. 쉬어가는 하루인데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흐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미국 증시의 가장 큰 화두 부분들은 미중 무역 협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차 협상에서는 나름대로 한시적인 관세 유예를 거치고 3개월 후에 2차 협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됩니다. 최종 협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렬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극적인 협의가 될 수 있는데 협의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면은 관세를 아예 없던 걸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관세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은 여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3개월 후에 실물 경제의 타격들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기대 심리 제로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6월까지는 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미중 협의 타결도 안 됐는데 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말이 상당히 많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맞았던 그런 전략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부분들은 기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소매 판매 그다음에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어떤 시그널도 나와주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아닙니다. 7월 달에 어떤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통해서 어떤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정말 놀라운 어떤 반등인데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2024년 연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24년 연말, 그 다음에 2025년 1월 이런 부분이 겹치는 다봉 어떤 천장 구조에서 급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어떤 큰 흐름을 보면은 1년짜리 있던 시간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데 2단으로 하락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냉랭점을 다시 한번 돌파를 좀 해줬습니다. 지금 3월 말이 저점이죠. 이게 3개월 정도가 하락이죠. 그러니까 반등이 되면은 한 3개월 정도 여기서 주춤거리더라도 한 번은 더 튀어주는 완벽하게 쌍봉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나스닥이 신고가를 만약에 보여준다 하면은 추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는 그러니까 2025년이 상승장으로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보면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3개월 상승 하락, 3개월 상승, 다시 3개월이 하락 내지 조정으로 올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다우존스로 보면은 조금 이 정도의 지금은 중립장세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쌍봉이 형성이 됐죠. 24년 12월, 그다음에 여기는 1월 말 2월 정도 좀 되겠죠.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1년의 하락 파동이 이렇게 되면서 3개월 정도가 하락장이었던 패턴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반등의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월 말 4, 5, 6월까지는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6월까지는 3개월의 상승의 흐름이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시 충격기에 다시 한번 가느냐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박스권이냐 하는 중요한 기로점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는 우리나라의 자, 흐름이 좀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뭐 코스피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도 굉장히 놀라운 어떤 반등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벌써 이제 직전 고점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6월까지는 넘어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나스닥하고 같이 행보를 봤을 때 약간 넘어갈 확률도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월에 이제 저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쌍바닥에 해당이 되죠. 대략적으로 약 4개월 주기 사이클 형성이 되고 이걸 만약에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것도 최소한 4개월 여기서부터 4개월이기 때문에 4, 5, 6 그러니까 4개월 중에 이제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추세를 타고 여기까지는 약간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중 협의 이 부분들 이 굉장히 놀라운 어떤 모든 악재를 집어삼키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만약에 타결이 되면은 중국에 대한 어떤 금융시장 개방까지 협력이 돼 있고 구조적으로 무역에 대한 시스템을 재편한다. 중국으로 들어갔던 모든 달러에 대한 재화가 다시 한번 미국으로 회귀하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제 갖추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 한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원화 강세. 그러니까 예전에는 환율이 약세해가지고 비상이 걸렸다면 지금은 원화 강세 때문에 리버스 위기가 다시 한번 좀 찾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당분간은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저는 계속해서 무조건 6월까지는 고한다. 그 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실물 경제에 여파가 미칠 것이냐 미치지 않을 것이냐. 이게 검증하는 것까지 3개월이 걸리는데 지금은 1차적으로 5월 초에 어떻게 보면은 미중 협상 3개월 또 유예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초, 7월 초, 8월 초까지도 실물 경제의 타격을 약간은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서 한 7월 정도까지도 장은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봤을 때는 4개월 주기니까 여기서부터 4월부터 보면 4, 5, 6, 7 뭐 4개월 정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6월까지 전력 투구가 아니라 한 7월까지도 전력 투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여름은 전통적인 비수기의 어떤 수급적인 비수기가 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6월 말까지는 전력 투구 상승장으로 보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시장의 흐름들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해외 증시의 변수 중에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오히려 지금은 원화 강세 리스크가 상당히 상존해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금은 쌍봉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왔던 부분 다시 한번 슈팅하려다가 쌍봉에서 있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까지는 하락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2002 초반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원화 강세 부분이 저는 이제 진행이 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 원화 강세가 되면은 가장 좋은 부분들은 수출 경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타격이 받지만은 내수 경제가 사실은 엄청나게 살아납니다. 수출 경제에서 차지하는 국내 GDP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국내 사람들은 내수로 먹고 사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직접 밖에 나가서 보시면은 그 많은 상점 상가 골목마다 상가가 전부 다 내수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한편으로는 수출에 대해서는 이런 원화 강세에도 부담이 없는 기술주 수출이라든가 화장품주, 엔터 이런 관세에 대한 무풍지대에 있는 종목이 여전히 초강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 전통적인 수출주 부분들은 좀 타격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마인드를 원화 강세 시대가 앞으로의 화두가 당분간 또 몇 달 또는 1년 내지 2년 정도가 화두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1,000원까지도 저는 내려간다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등락보다는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임상현 전문가님의 시장 분석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항상 든든한 분석을 더해주고 계시는데요. 하단 자막까지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 백서 1장 펼쳐보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더 뜨거운 이슈들을 오늘 같이 짚어봐야 될 텐데요. 바로 전문가님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 주 동안에도 정말 또 네.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 다음 그렇습니다. 주까지 뜨거운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예. 이번 주 이슈가 또 다시 다음 주에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이슈가 영원히 안 돌아오면은 투자를 못 하겠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슈 중에서 또 관심을 좀 가져야 할 종목, 또 주춤하다 다시 올라가고 하는 것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한번 목요일까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 날 뉴스는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뉴스가 또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는데, 특히 이제 BQAI라는 종목이 한국인공지능협회하고 민주당 AI 기술 협약에 동참을 했다. 물론 이 인공지능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공통적인 주제 사항, 현재 어떻게 보면은 주요 핵심 아젠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사실 IT 강국이라고 하죠. 전자정부도 사실 최초로 이제 구현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AI를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의 어떤 시스템, 요거를 다시 한번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의외로 보수적이지만은 한번 한다고 딱 결정을 내리면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AI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전략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나서게 되면은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AI 전략에서 가장 큰 핵심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를 하는데, 그 중간에 후발로 주도하는 뭐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이 시장을 차지하게 되면은 지대의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대선 공약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요거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나름대로 AI 쪽에 선점을 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관련된 종목이 좀 떠졌는데, BQAI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BQAI라는 종목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뭐냐면은, AI라는 것은 인공지능 서비스고, 인공지능 서비스의 가장 밑바탕은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을 라벨링을 하든 아니면은 시각화 작업을 하든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BQAI의 특징은 국내 최대 미디어 융합 플랫폼, 다시 말해서 뉴스나 미디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재 서비스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뭐 어떤 뉴스의 어떤 흐름을 플로우로 해서 이걸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증시 시황이 어떤 종목이 오르고 또 어떤 이슈가 있어 하면은 이걸로 실시간으로 학습을 좀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뭐 이런 것들에 특화된 뭐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BQA라는 종목이 앞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한번 차트를 이제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QA라는 종목이 상당히 좋았죠. 흐름이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상한가 딱 무너졌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다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전체 상승에 대한 절반, 여기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은 최소한 쌍봉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흘러내리면은 그냥 일회성인 급등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BQA라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재료적인 측면, 그다음에 시총이 적은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그다음에 대선주의 어떤 정책주의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슈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쌍봉까지는 최소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화요일 날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나우 로보틱스가 주가 이제 폭등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기술적인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은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어떤 확실한 아젠다를 나우 로보틱스가 이제 구축을 좀 했던 것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은 로봇 관련된 종목이 급등을 좀 해줬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특이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나우 로보틱스의 가장 큰 핵심은
이번에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제조 자동화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다. 단순하게 로봇을 부품 조립을 하는 수준이나 이런 부분을 좀 떠나서 모든 어떤 제조 자동화에 대한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또 구현을 했다. 결국은 턴키 도급이죠. 우리 공장에 어떤 자동화를 하고 로봇 자동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로봇에 대한 부품 업체보다는 좀 더 다른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제 상장하는 종목 중에서 이런 첨단 기술주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중에서 나우 로보틱스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우 로보틱스에 대한 종목군들 잠깐 보시면은 시총이 한 3천억 정도 좀 되죠. 저점에서 보면은 14,000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더블 정도 올라왔습니다. 14,000원에서 더블이기 때문에 잠시 좀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그 보유수 물량이 보통 이제 3개월, 빠르면은 1개월에 일부 나오고 중요 물량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나오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이렇게 낮게 시세가 형성이 되는 것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밸류에이션도 뭐 좋고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진폭의 한 절반 정도, 이 갭을 메꾸어주는 또는 한 5일선 정도의 지지가 되면은 이게 한 번 더 슈팅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뉴페이스 종목이 또 기술적으로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좀 뛰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상장 종목군 중에서 또 기존에 많이 학습을 로봇 테마, AI 테마 많이 학습을 했을 겁니다. 근데 새롭게 들어온 종목군 중에서 기존의 어떤 종목보다 더 밸류에이션이 뛰어난 종목이 간혹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나우 로보틱스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매매 타이밍에 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수요일 날 부분의 핫 이슈 부분들은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AI가 계속해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 AI 돌릴 전력 모자라 하면서 원전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동반 랠리를 펼쳐줬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새롭게 원전이 친환경으로 다시 한번 리턴하는 그런 우여곡절이 상당히 겪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기술력이 또 한국에 있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체코 원전이나 또 해외 또 수주, 그러니까 해외 또 수주,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도 또한 마찬가지죠. 동시에 커 나오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이제 태양광 쪽은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 다툼에서 태양광을 굉장히 많이 제재를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부지리 효과가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태양광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에 관련된 종목이 떠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태양광도 고성장주,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중국의 제재 조치 때문에 오히려 고성장주에 좀 해당이 되는 종목으로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쪽 관련된 종목군 중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 이슈가 좀 됐던 그런 부분인데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HD 현대, 다시 말해서 현대중공업의 계열사입니다. 근데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말을 붙였죠. 근데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들은 자체 태양광 모듈, 다시 말해서 태양광 셀 이런 것들을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이 업체는 뭐냐? 이렇게 생산한 것을 판넬을 사와서 판넬로 조립을 하고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지만은
HD 현대에 또 현대는 건설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태양광 설치도 약간 건설업, 이 전기하고 연관이 있고 또 건설도 연관이 있고 좀 애매한 어떤 포지션이 있지만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모듈을 전문으로 일단 조립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또 수주하는 쪽으로 특화된 기업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실적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약간 태양광 쪽으로서는 대장주로 약간 등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흐름들이 최근에 이렇게 장대 양봉 상한가까지 갔죠. 나타났습니다. 조정을 보이더라도 한 번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양봉이라 해서 뭐 내일 월요일 날 다시 양봉이란 법은 없지만은 아무튼 이격 조정의 흐름들이 조금은 현재 2, 3일 더 끌 수는 있습니다만은 한 번 정도 더 슈팅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오고 이 저점이 깨지 않으면은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목요일 날 올라줬던 종목 또 AI 쪽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공식 협력 파트너로서의 폴라리스 AI 파마라는 업체가 AI 파워로 어떤 신약 개발로 어떤 의미 있는 급등이 나타나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AI에 대한 어떤 분야 중에서 신약 개발 업체로서의 폴라리스 AI 파마가 새롭게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AI 테마이자 신약 관련된 테마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주고 있는데 이 폴라리스 AI 테마 파마라고 보면은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명 변경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 사명으로 보면은 에스텍 파마입니다. 그래서 에스텍 파마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올효의약품을 전문으로 생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화학 합성 의약품 또는 CDMO 또는 CMO 이쪽도 전부 다 바이오 의약품까지 다 하는 어떤 우수한 기업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AI하고 결합이 되면서 새롭게 받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바이오 업체로 또는 AI를 받아들여서 새롭게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고 고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보시면은 폴라리스 AI 파마 부분들이 지금 전체 연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000원까지 갔던 주식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4,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거의 한 10분의 1 도막이 났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를 보여준 건데 최근에 어떤 흐름을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4,000원대에서 바닥을 보이다가 이 박스권 첫 단계 이걸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상승인데 이 첫 번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엔비디아 협력 파트너로서의 이슈가 나온 것이 금요일입니다. 그러죠. 근데 잠잠해지다가 2, 3일 후에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뉴스에 탔던 종목군도 재료가 크면은 계속해서 또 2, 3일 잠잠해지고 또 일주일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또 어제 나와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2, 3일 좀 잠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올라갈 수밖에 갈 가능성이 많은 부분들은 엔비디아의 공식 협력 파트너로서의 밸류에이션 그동안에 구 에스텍 파마에 대한 어떤 기나긴 침체에 대한 턴어라운딩 이게 한 번에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폴라리스 AI 파마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뜨거웠던 AI 테마들이요. 또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더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될지 저희 방송과 계속해서 지켜보시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인사이트와 노하우는 워낙 풍부합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하단 커뮤니티 함께 하셔서요. 이러한 전략들 계속해서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테마와 종목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큰 화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 백서 열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시각을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난 시간에 경제와 주식 사이클 좀 전해주셨는데 끝까지 못 들었잖아요. 이어서 바로 전해주시죠. 경제와 주식 사이클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해당이 되는데 일부 시간에는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모자라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 주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오늘도 좀 이어지고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들은 고정 경제 이론 중에서 각종 경제 주기의 사이클을 총체적으로 조합을 했던 유명한 경제 주기 학자가 슌페터라고 했죠. 그래서 다양한 경제 주기를 통합적으로 삼위일체 개념으로 합성을 좀 해서 경제 주기 사이클은 이렇게 움직여준다 하는 것을 시각화 나타나는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콘트라이프는 50년에서 60년의 사이클, 그다음에 현재 주글라리 사이클은 6년에서 10년 주기 사이클, 그죠? 그다음에 키친 파동은 바로 이제 40개월 주기 사이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합성이 돼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어떤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소개를 좀 해드렸던 그런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시장에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다음에 또 이러한 고정 경제 이론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실전 적용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증권사 리포트를 소개를 하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적용을 좀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니까 대중적 사이클에 대한 정교한 저점이다, 피크다. 물론 이 분석이 100% 맞는다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의 최고의 첨단 기법으로 이걸 주기를 적용했기 때문에 맞을 확률이 많다. 또 근거 있는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일본 어떤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키친 파동을 약 그 40개월 주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4.4년으로 약간 그 표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0개월이면은 약 3년하고 4개월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더 늦게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피크를 언제로 봤느냐? 2025년으로 봤습니다. 2025년 올해 고점인데 급락하고 있죠. 그래서 상징하는 부분들이 저점이죠. 저점으로 봤습니다. 키친 파동으로 보면은 올해 저점을 찍어준다. 이런 부분이 있죠. 만약에 찍고 만약에 올라가면 언제 피크를 할 것이냐? 2027년죠. 그래서 오리지널 정석 파동은 2025년, 26년, 27년 이렇게 3년이 가는 파동이 오리지널 정석 파동이고 20년 전에 2005년, 6년, 7년 이 3년 파동하고 20년 주기를 보면서 같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5년, 6년, 7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정부 시대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그냥 날아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게 이렇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을 정말 돈을 버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은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자, 키친 파동에서는 이렇게 좀 했고요. 그다음에 죽을 날의 사이클에 대해서는 이거는 6년 내지 10년인데 9.8년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9.8년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점을 2022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피크를 이거 죽을 날의 사이클의 이제 중기 사이클의 피크를 2028년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키친 파동의 피크 2027년 그다음에 2028년 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고전 경제 이론으로 보면은 앞으로 이 위기는 일시적인 해프닝에 불과하고 27년이나 28년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뒤로는 당연히 급락하겠죠. 왜? 단기 사이클도 급락하고 중기도 급락하죠. 같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맞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분석을 하는 것이지 100% 맞다고 무조건 맹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럼 중기 사이클은 어떻게 저점과 고점을 표기를 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쿠즈네츠 파동 20년짜리 파동이죠. 이 부동산 사이클하고 맞는 건데 16.23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2010년에 시작이 돼서 피크가 2034년에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20년 좀 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쿠즈네츠 20년이라는 파동이 끝나는 것이 2034년에 끝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더 큰 사이클 그러니까 50년에서 60년 가는 50년 사이클을 여기서는 2008년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피크를 끝나는 것이 피크가 2032년이다. 그러니까 32년 또는 34년에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최종 고점이 사이클, 그러니까 콘트라이프 사이클, 그다음에 이 사이클 다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는 2027년, 28년에 끝나고 한번 큰 충격이 오고 다시 이어받아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끝난다. 굉장히 이런 흐름이 전개된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콘트라이프 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감을 못 잡겠죠. 무슨 얘기냐, 홀짝 게임이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뭐 긴가민가 하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것이 다우존스의 차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년짜리 파동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죠. 20년 사이클의 흐름이고 그리고 10년 조정의 또 흐름이다. 그리고 이때 갈 때는 계속해서 20년 장기 사이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충격이 와도 계속해서 간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요. 20년까지 간다. 충격이 와도 계속 간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충격이 왔고 이때 충격이 왔고 올해도 충격이 오고 이런 흐름들은 20년 안에 10년이라는 죽을 날의 사이클하고 또 3년이라는 뭐가 있어요? 키친 파동 사이클이 있죠. 그래서 3년마다 한 번 충격, 또 10년마다 한 번 큰 충격. 이 충격이죠. 이거는 12년마다 한 번씩 왔죠. 어마어마한 충격이 왔죠. 3년마다 충격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계속해서 2028년으로 했는데 2027년은 죽을 날의 현재 이야기했죠. 2028년하고 27년하고 단기 사이클이 꼭지를 치는 해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20년 사이클이 또 맞아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충격이 다가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경제주기 사이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사이클 변곡점을 이야기했던 학자가 있었는데 사무엘 베너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1875년 비즈니스와 원자재 가격을 예측하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150년 전에 출간했고 앞으로의 향후 200년간 움직이면 이런 변곡점 체계를 가지고 움직여줄 것이다 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태양 주기로 현재 바탕으로 농산물 주기를 했는데 태양 주기는 11년이죠. 다시 말해서 10년 내지 12년 주기로 돌아오는 그런 사이클 변곡인데 10년 하면은 주글라르 사이클이 6년 내지 10년이죠. 6년을 두 번 반복하면 12년이고 10년을 딱 하나 반복하면 10년이죠. 그러니까 10년에서 12년의 평균값 11년이라는 것이죠. 공통점인데 이걸 적용을 해서 했더니 150년이 지난 뒤에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가더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의미합니다. 여기서 베너 사이클의 어떤 원본 이걸 잠깐 입수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변곡점에 해당이 됩니다. 과거에 지난 것은 뭐 큰 의미는 없겠죠. 향후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좀 해당이 됩니다. 자, 2025년, 2027년이 어째요? 한국 주시장은 어마어마한 폭등을 했죠. 여기는 저점이고 여기는 현재 차익 실현하기 좋고 여기는 위험 단계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2019년 코로나 급락 사태 정확하게 예측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 2023년이 저점이고 2026년이 고점이다. 그다음에 2032년이 저점이고 2035년이 어떻게 보면은 최종 고점이다. 이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현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너 사이클에서도 2025년, 2026년 변곡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베너 사이클에 해당이 되고 이걸 최근의 흐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2025년, 7년 그다음에 19년 고점, 23년부터 올라간다는 어떤 베너 사이클이 거의 지금 지나고 보면은 소름 끼치도록 사실 맞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베너 사이클에 대해서 코스피 올봉의 차트로 모습을 보면은 2025년, 2027년, 그다음에 2019년 급락이죠. 차익 실현하기 좋다. 결국은 급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급등을 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미중 협상이 큰 무리 없이 끝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게 삼중 바닥의 중심에 좀 해당이 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모든 것은 미중 패권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이 일단은 급락이 온다는 거, 그다음에 베너 사이클에서는 2026년이 차익 실현하기 좋다는 거, 그래서 급락을 이기면 한 번 더 슈팅이 온다는 것을 단기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베너 사이클에서 해당이 된다. 뭐 2027년이나 2028년 그런 좀 3년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중요하지 않고 올해 내년이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베너 사이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전체 내용을 다루지 못하고요. 다음 장에서 또 할 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은 핵심은 뭐냐면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년과 100년의 주기. 그러니까 100년 주기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큰 사이클에 해당이 되죠. 현재 콘트라이프 주기에 50년 내 60을 두 번 반복을 하면은 100년에 해당이 되고
쿠즈네츠 파동을 딱 하면 20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년의 주기 속에서 20년마다 5번 반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100년의 주기에서 최고 피크를 언제 찍을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콘트라이프 파동이 되는 2030년도에 대부분 고점, 정점을 의미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20년마다 시작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1980년 컴퓨터 혁명, 2020년 인터넷 혁명, 2020년 4차 혁명이 40년까지 전개되는데 그 중간의 피크는 30년 지난 30년과 40년의 그 어느 선에서 피크를 차지할 거다. 이런 것들을 암시를 좀 해주기 때문에 이게 콘트라이프 주기하고 모든 것이 일치가 된다. 32, 33, 34 이렇게 보시고 큰 그림으로 우리가 접근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20년 주기 사이클에 20년짜리에 바로 5년 초입기에 와 있다. 2025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4분의 1 쿼터가 이제 지났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와 주식 관련 사이클 분석 2탄을 지금 들어봤습니다. 사이클 분석을 통해서 또 성공 투자의 길에 가까워지는 방법들을 알아갈 수가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전문가님의 이러한 노하우들 커뮤니티 통해서 가득가득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내드립니다.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과연 어떤 종목 오늘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또 어떤 걸까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이제 대선 정책 관련된 주기도 하고요.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하고 밀접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인데 이름에서도 이제 들어갔고요. 자, 여기서 제일 이 종목명은 공개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원래 이 종목이 하고 있는 이런 AR 플랫폼, 그다음에 플랫폼에 대한 어떤 솔루션 도구를 개발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에 대한 플랫폼에서도 집중하는 모든 솔루션을 다 완비를 좀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한때 붐이 좀 있었고 약간 침체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매출액들이 너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업체가 차라리 비트코인 사업을 하자 해서 비트코인을 가상자산으로 편입을 해서 기업에 대한 재무전략, 자산으로 편입을 하는 그런 전환사치를 통해서 이룬 현금 가지고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자 이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레지의 전략들이 있는데 그 업체는 무조건 돈만 생기면 그것만 사는데 주가 상승률이 엔비디아보다 중장기적으로 더 뛰어난 수익률을 거뒀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판 마이크로 스트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굉장히 궁금하신데 이 종목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주봉 차트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제 한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약간 숨구르기 국면이 나와주는데 보시다시피 장기 침체에서 이제 터닝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어떤 타이밍이다. 그래서 미국의 그 최고의 어떤 상승률을 보이는 마이크로 스트레지의 한국판 기업이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궁금하시면은 찾아오시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초록 형광등, 초록색 신호를 보시고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꼭 닮은 종목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하단 자막까지 참고하셔서요. 그 정보들 다 가득가득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 열어보겠습니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BQAI, 나우로보틱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폴라리스 AI 파마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 투자 백서에서는 경제와 주식 관련 사이클 분석 2탄을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1시간을 가득가득 채워봤습니다. 꿀팁들 잘 받아가셔서요. 확실한 성공 매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